안녕하세요, 청취자님. 오늘은 정말이지 흥미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기업 젠백스앤카일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네, 그렇죠. 한쪽 발은 그 안정적인 반도체 필터 사업에 딱 딛고 있는데 다른 발은 알츠하이머 신약이라는 아주 불확실하지만 또 엄청나게 큰 꿈에 걸치고 있단 말이죠. 맞아요.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 보면서 이 아슬아슬한 상황, 그 핵심을 한번 같이 짚어보시죠. 네, 젠백스가 지금 뭐랄까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변곡점이요? 네, 그동안 꾸준히 수익을 내주던 환경사업, 거기서 번 돈이 이제 GV101이라는 신약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거든요. 아하.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압박이 상당히 심해진 상황이죠. 안정과 혁신 사이에서 정말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현황과 전망을 오늘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우선 젠백스의 그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사업부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? 네.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에 꼭 필요한 필터, 이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뭐랄까 아주 큰 기업들에 납품하면서 오랫동안 캐시카우 역할을 해왔잖아요. 네, 맞아요. 확실한 기반 사업이었죠. 그렇죠. 안정적인. 근데 그 안정성이라는 게 요즘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왜죠? 바로 그 신약 개발, 특히 GV101 연구 개발에 드는 비용 때문인데요. 이게 정말 막대해요.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? 2024년 한 해만 봐도요. 연구 개발비로 쓴 돈이 351억 원. 351억이요. 와. 네, 이게 전체 매출액의 55.9%에 달하는 금액입니다. 와, 매출의 절반 이상을 연구개발에 쏟아부은 거네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영업 손실이 370억 원이나 났고요. 수중에 남은 현금은 고작 8억 원 수준으로 확 줄었어요. 네, 현금이 8억 원이요? 거의 없다는 거잖아요. 네, 그렇죠. 이제는 환경사업만으로는 이 비용을 감당하기가 뭐랄까 거의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이야,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모든 시선이 GB1001로 향할 수밖에 없겠군요. 맞습니다. 이게 원래는 항암제로 개발하던 거였다면서요. 근데 지금은 알츠하이머병, 그 진행성 핵상마비, PSP 같은 뇌질환 치료제로 방향을 바꾼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항염증 효과나 신경세포 보호 효과 같은 여러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한다고 알려져 있죠. 정말 이 약물 하나에 회사의 미래가 달린 셈이네요. 그렇다고 봐야죠. GV1001의 성공 여부가 젠백스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. 특히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까요? 가장 중요한 건 역시 2025년 말로 예정된 알츠하이머병 글로벌 이상 결과 발표입니다. 이게 정말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거예요. 그렇군요. 물론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어요. PSP 관련해서는 미국 FDA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기도 했거든요. 이게 뭐 개발 과정 간소화나 시장 독점권 같은 혜택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. 아, 그건 좋은 소식이네요. 하지만 동시에 임상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를 두고 논란도 좀 있고요. 또 전립선 비대증 임상에서는 1차 목표 달성이 실패하기도 했습니다. 실패 이력도 있군요. 네. 게다가 과거에 췌장암 치료제 리아벡스라고 있었는데 그게 허가 취소된 이력까지 생각하면 규제 당국의 문턱을 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렇겠네요. 사실 한 가지 약물로 이렇게 다양한 질병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좀 놀랍기도 한데요. 이 점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? 네, 바로 그게 핵심적인 질문 중 하나입니다. 어떤 자료에서는 이게 다양한 질환에 작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다. 이렇게 높이 평가하기도 하고요. 네. 다른 한편에서는 이거 너무 만병통치약처럼 접근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회의적인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. 하긴 그럴 수 있겠네요. 각 질병마다 요구되는 임상적인 증명 기준이 다를 텐데 GV1001이 과연 이 모든 걸 다 만족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죠. 특히 과거 임상 실패 이력은 앞으로 데이터 해석이나 허가 과정에서 좀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암시하기도 하고요. 참 어려운 도전이네요. 이런 야심찬 도전에는 결국 막대한 자금이 계속 필요할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상황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군요. 부채 비율이 400%를 훌쩍 넘었다고요? 2024년 말 기준으로 419.7%. 현금은 거의 바닥이고. 네, 맞습니다. 이 재정적 위기가 회사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을 의미하는 걸까요? 이건 뭐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선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.
GV1000일 임상이 만약 성공한다면 기업 가치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겠죠. 네, 그렇죠. 대박이겠죠? 하지만 실패하면 그땐 정말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정말 뭐 아니면 도네요. 네. 단장 임상을 계속하고 회사를 운영하려면 대규모 자금 조달이 시급한데요. 지금 재무 상태로는 이게 쉽지가 않죠. 그럼 어떻게 자금을 마련해야 할까요? 결국에는 유상증자 같은 걸 해야 할 텐데 그러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밖에 없고요. 아니면 좀 불리한 조건으로 기술 이전 계약을 맺어야 할 가능성도 큽니다. 이것도 저것도 쉽지 않군요. 네, 게다가 창업주와 관련된 과거 법적인 문제 같은 그런 지배구조 리스크도 잠재적인 불안 요인입니다. 자금 조달이나 투자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.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쳐 있네요. 안정적인 기술 사업과 그야말로 생사를 건 바이오 신약 개발 사이. 젠백센 카엘은 GV1100일 임상 결과 발표와 재정적 생존이라는 외줄 위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청취자님께서 보시기에도 참 드라마틱한 상황이죠. 네, 그렇죠. 이건 단순히 그냥 한 기업의 이야기로만 볼 게 아닌 것 같아요. 어떤 점에서요? 알츠하이머 같은 난치병을 극복하려는 건 우리 인류 공통의 과제잖아요. 특히 젠백스처럼 자원이 제한적인 기업이 이런 거대한 도전을 할 때 겪게 되는 엄청난 위험, 또 그 이면의 잠재적인 보상 같은 것들을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군요. 과연 회사의 존립까지 위협하는 이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추구하는 신약 개발의 꿈이라는 게 그 자체로 정말 가치 있는 도전일까? 이건 청취자님께서도 한번 같이 깊이 고민해 보실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.